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방송 2부 진행입니다. 어제 월요일 주요 정당들의 비례대표 명단이 공개됐죠. 선거 분위기가 이제 후끈 달아오를 만도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미지근한 정도라고 할까요. 방송은 이런저런 정치 뉴스를 전하지만은 소비자인 청취자들, 시청자들은 심드렁합니다. 여든 야든 지역구 공천은 물론 비례대표 공천은 정치권이 대중과 멀어져 있다는 의문을 다시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른바 스토리가 있다는 감성을 제공하는 인물은 과거 공천보다 많이 늘어났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인물일까요? 그들이 내세운 인사들은 한때 대중의 관심을 받은 분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음원보들이 따라붙습니다. 그 음원보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저분이 과연 대중의 관심을 많이 받는 분이지만 국가적 어젠다를 깊이 이해하는 분인가? 입신영달의 목적이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한 소명의식으로 정치판에 뛰어든 분인가 하는 의문보 말입니다. 그런 의문이 사천 논란으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결국 우리 사회에 진정 필요한 사람을 공천한 게 아니라 자신의 진영에 필요한 병사의 충원으로 보였습니다. 어쨌든 이제부터 결전이 나를 향해 각 당은 전략을 짜고 전투에 돌입합니다. 정치에 관심이 없는 이들도 지금부터 개표 방송까지 흥미 만점의 리얼리티 쇼가 펼쳐지죠. 평균 2년마다 한 번 오는 정치 시장의 대목입니다. 특히 국회의원 선거는 정치판에 진정한 헤게모니를 주기 위한 진영 간의 대혈투죠. 게다가 싸움이 벌어지는 곳이 무려 253군데나 됩니다. 운동장 가득이 253개의 레이스가 동시에 벌어지는 건데 그 중에는 2년 뒤에 대선 레이스의 주자들도 있으니 이 어찌 흥미진진하지 않겠습니까? 이 싸움에 자칫 실족이라도 하면 정치 생명이 끝날 판이니 모두가 웃고는 있지만 혈투도 이런 혈투가 없는 겁니다. 어제 미래한국당은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비례대표 추천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공병호 전 공관위가 내놓았던 명단이 대폭 수정됐습니다. 어제 오후에 명단이 발표된 뒤에 선거인단 투표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확정이 됐죠. 그러니까 3일 만에 이 어려운 인선과 의결 발표를 일사천리로 한 겁니다. 1번은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로 독립기념관장을 지낸 윤주경 씨였습니다. 충분히 예상된 인선이죠. 2번은 지난번에 빠졌던 윤창현 전 시립대 교수입니다. 금융연구원장을 지낸 분이죠. 3번은 한무경 여성경제인협회장, 4번은 이종성 지체장애인협회장이니 문자 그대로 앞부분은 모두 새 얼굴입니다. 지난번 명단 1번이었던 조수진 동아일보 기자는 5번, 그리고 지난번에 2번이었던 신원식 전 수방사령관 합참차장이었죠. 이분은 8번으로 조금 내려왔습니다. 지난 명단에서 애초에 빠졌던 탈북인권운동가라는 지승호 씨는 12번, 그리고 전주의 판사는 15번으로 당선권 안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가 영입한 인사가 그러니까 윤주경, 윤창현, 이종성, 지승호, 전주혜 씨 말고도 14번에 최승재, 이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대표, 또 허나 이미지 전략연구소장 등 모두 8명이 당선권이라는 20위 안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대신에 지난번 명단 5번 김정현, 8번 우원재 씨 등은 아예 배제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더군요. 공천을 신청한 명단에 정말 괜찮은 분들이 보였는데 몇 분은 아예 빠졌고 또 한두 사람은 후순위에 처졌습니다. 하긴 사람 보는 눈이 다 다를 테죠. 그래도 MBC에서 투사처럼 싸우다 나온 신동호 국장이 당선권이 14번에서 28번으로 밀린 건 상당히 의외였습니다. 그는 MBC 선배인 한승규 사천 논란에 휩싸였는데 한 전 대표가 한 말이 있더군요. 제 후배였던 신 아나운서는 10년은 더 다닐 수 있는 MBC를 뿌리고 나왔다. 어쨌든 이제는 아쉬움을 줬고 비판보다는 격려를 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도 비례대표 앞순위가 결정이 됐습니다. 1번은 새로 수혈된 분이죠. 신현영 전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입니다. 2번은 중소기업 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입니다.
눈에 띄는 분이 3번 권인숙 여성정책연구원장입니다. 과거 죄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의 피해자죠. 이번 공천에도 잡음이 이렇습니다. 이번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한 소수 정당의 후보는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 두 당의 대표 딱 두 사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뭐 가자 환경당 이런 당 후보는 애초에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이렇습니다. 실컷 이용하고 헌신짝처럼 버려버린 더불어시민당의 사기다. 더불어시민당 최백은 공동대표는 결격 사유가 확인되어 양해를 구했다고 말을 했는데 반발은 그래도 컸습니다. 어쨌든 더불어시민당은 오늘 24일 형식적으로나마 선거인단 투표로 최종 순번을 정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요. 민주당 비례대표로 선출된 사람들이 듣보잡인 소수 정당 후보들보다 전면 배치에 달하면서 아주 강경한 태세를 누그러뜨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어떻게 날까요? 민주당 비례대표들이 그렇게 반발을 하도록 만든 건 바로 열린민주당의 약진 때문이죠. 아직은 4, 5석 정도를 예상하는데 친문, 친조국 경쟁으로 선명성을 계속 내세우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더불어시민당과 경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열린민주당도 비례대표 명단을 발표했죠. 1번은 김진애 전 의원입니다. 2번은 놀랍게도 조국 아들, 딸 입시 비리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아야 할 처지인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 차지했습니다. 김의겸 전 대변인은 4번에 배치가 됐더군요. 그러니까 열린민주당으로서는 친문, 친조국을 전면에 내세운 겁니다. 주진영 전 하나투자증권 대표이사는 음주운전 전력이 이번에 드러났죠. 그리고 아들이 국적 포기가 또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요란하게 나왔는데 6번에 그대로 배치가 됐습니다. 앞으로 논란의 여지가 생긴 거죠. 여기에 연관된 뉴스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이틀 전에 열린민주당 두고 공천을 중단하라며 경로에서 대단히 비판적이었던 이해찬 대표가 어제 태도를 완전히 바꾼 겁니다. 이틀 전엔 윤호중 사무총장까지 나서서 현재의 공천 절차를 중단할 걸 요구하며 특히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된 친문 인사를 예컨대 김의겸 대변인이죠. 이런 분을 비례대표 후보로 영입하는 걸 두고 도덕성을 중시하는 우리 당의 공천 과정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날을 세웠죠. 그런데 어제 이해찬 대표가 총선 뒤에 열린민주당과의 연합 가능성까지 언급을 한 겁니다.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했더군요. 민주당 당선자만으로 제1당이 안 될 경우에 합당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최소한 연합은 해야 할 것이다. 꼭 우리가 의석이 제일 많지 않더라도 원구성까지는 연합을 하면 된다. 쉽게 말해 다 연합을 해서 국회의장 자리를 꼭 챙기겠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 말을 덧붙여서 노련함도 보였습니다. 불과 몇 석만 얻어도 국고 보조금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합당은 쉽지 않다. 하나 재밌는 건 이해찬 대표에게 총선에서 몇 석을 얻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진행자가 물으니까 130석을 얻을 것을 예상한 겁니다. 대단한 전략통인 사람인데 과연 그 예상이 맞을까요? 그나저나 정의당 지지율이 최근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이 정의당과 지지층이 겹치는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이 잇따라 창당되면서 지지가 분산이 됐죠. 거기에다가 정치개혁연합도 있습니다. 리얼미터가 16일부터 20일까지 전국 2,507명을 조사를 한 결과인데요. 각 정당의 지지도가 이렇습니다. 민주당은 42.1%의 지지를 기록했습니다. 전주보다 0.6% 상승했다고 하는군요. 미래통합당은 33.6%입니다. 전주보다 1.5% 꽤 많이 올랐습니다. 국민의당 4.0%인데 역시 전주보다 0.1% 올랐습니다. 그런데 정의당은 3.7%를 기록해서 전주 4.3%보다 0.6%가 떨어졌습니다. 2018년 4월 이후 최저치라고 하는군요. 만약에 0.7%가 더 떨어지면 자칫 비례대표를 배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관심이 가는 대목이죠. 당장 정치권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최대 수혜자가 될 줄 알았는데 최대 피해자가 되어버렸다는 평가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아까 헌신짝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과연 누가 헌신짝으로 버려질 것인가? 그게 정말 관전 포인트가 됐군요. 역시 저 같은 사람에게는 흥미 만점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비례대표 명단의 내용이어서 가급적 제 개인적인 논평을 좀 자제했습니다. 창밖의 봄을 즐길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전은책이었습니다.